가까운 현대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기간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네,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송지영 씨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영 씨?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는 괜찮았습니다. 1시간 정도야 문제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1시간 일찍 주무셨나 보네요. 네. 네. 자, 뉴욕의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시카고 너무나 포근합니다. 네, 이번 주 뉴욕 날씨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10일 월요일 최고 기온 50도, 최저 기온이 40도로 흐리지만 좀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서요. 60도까지 올라가면서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반짝 포근했던 뉴욕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가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오후부터 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요. 목요일까지 최저 기온 15도대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또 한 차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요. 목요일 눈으로 맑힐 것으로 보이고요. 추위는 금요일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유난히 길고 눈이 많이 내렸던 혹독한 겨울 때문에 이 뉴욕시 재정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지난 2월 폭설로 이 3주간 교대 주차 규정 적용을 중단하면서 430만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했고 뉴욕시 보건국이 제설 작업에 투자한 비용은 120만 달러로 예년보다 배 이상 지출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기야 지금 재정 얘기를 합니다만 주택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제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장애 어린이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부당하게 부풀려서 정부로부터 환급받아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박천희 바이랭걸 SEIT 프리스쿨 전 원장이 7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요, 박 씨는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해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 씨는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총 147만 4,924달러를 주 교육국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환급받아온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언젠가는 밝혀질 그런 사기를 왜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취임 후 첫 시정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이 납제점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 메리스트 대학이 7일 발표한 블라지오 시장의 시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9%에 그친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7%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전 64%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요.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셈인데요. 특히 설문조사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 시장이 올 겨울 연이은 폭설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요. 흑인과 라틴계는 50%, 45%가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백인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40%가 잘한다고 평가했지만 맨해튼에서는 30%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지켜볼만 하겠네요. 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면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도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웃긴 건요, 좀 더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블룸버그 시장에 시민들을 올가매는 그런 정책이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좀 새 시장에 화이팅 하기를 좀 기원하는 바입니다. 예, 다들 늘 그러지 않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나았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직 시기가 좀 평가하기엔 이르지 않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10,000 이상의 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한인이 4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복권국의 2013년도 당첨자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000 이상 복권에 당첨된 한인은 뉴욕주 27명, 뉴저지주 15명 등 모두 42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두 개 주의 복권 당첨자가
4,700여 명임을 감안하면 이 한인의 비율은 0.9% 정도로 보입니다. 당첨된 한인들 가운데 최고액의 행운을 누린 한인은요, 지난해 8월 뉴욕주가 발행한 스크래치 복권인 캐시 블로우아웃에서 100만 달러를 획득한 퀸즈 엘머스 출신의 유모 씨였습니다. 복권 유형별로는요, 스크래치 복권으로 당첨된 한인이 27명으로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과 같은 로또 형태의 복권으로 당첨된 한인이 15명보다 많았고요. 한편 뉴욕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한인은 지난 2012년 8월 메가밀리언 1등에 당첨되면서 8,500만 달러의 행운을 거머쥔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의 최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우, 참, 그분들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어디다 쓰려고 예정을 할까? 참, 우리가 상상만 해도, 복권에 만약 당첨이 되면은, 뭘 할까? 이거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는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한인 여고생이 중증 장애를 딛고 권위 있는 뉴욕타임즈 장학생에 선정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맨해튼 스타이븐슨 고등학교 12학년의 재학생인 오은별 양인데요. 오 양은 뉴욕타임즈가 6일 발표한 제16회 장학생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대학 진학 시 연간 최고 7,500달러의 장학금과 부상으로 노트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 양은 신생아 때 인큐베이터 사고로 신체 오른쪽 부분이 마비돼서 뇌정위질환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왕따와 교사체벌 등으로 고통받던 오 양은 9살 뉴욕으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오 양을 유심히 지켜보던 학교의 영어 교사가 이 역병을 딛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뉴욕타임즈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알았습니다. 올 여름에는 6주간 뉴욕타임즈에서 인턴 과정을 밟으면서 다른 장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쌓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사실 멀쩡한데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우리 모습이 늘 반성되는 그런 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업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LG전자 제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이고. 환경단체 프로텍트 더 팰리세이드는 8일 오후 1시부터 맨해튼 링컨센터 인근 베스트바이와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파크몰 PC 리처드 앤 선, 에드월의 타겟 등 4개의 대규모 전자매장에서 LG전자 신사업 건립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자제품 구입을 위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 건립 중인 LG 신사옥이 인근 팰리세이드 절벽 숲보다 높아서 풍광을 해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들의 반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로어 맨해튼의 베스트바이 앞에서 LG 제품 불매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143피트 8층 높이의 LG 신사옥 건립안은 2012년 2월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건물이 높아서 인근 팰리세이드 절벽에 있는 숲 위로 돌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환경훼손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 측은 뉴저지 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주민들은 반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등 건립 반대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예, 아이고, 보통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우리 기업이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참, 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제격인 것 같은데요. 예. 저 역시 이 뉴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저거 좀 너그럽게 허가해주지 않으면 네. 허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악에서 재즈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꾼 장사익 씨가 뉴욕에 옵니다. 장사익 씨는 지난 2009년 뉴욕 공연 이후에 오랜만에 뉴욕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번 공연은 소리가 춤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리뿐 아니라 춤사위도 어우러져서 흥을 더욱 돋을 예정인데요. 장사익의 소리가 공연장을 울리는 동안 하용부, 김은태, 박경란, 이정희 씨 4인방이 춤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춤을 추는 동료들의 몸짓에 맞춰서 또 장사익 씨가 직접 태평소도 불 예정인데요. 이 장씨 목소리에 가락을 맞추는 악사는 재즈 기타리스트 정재열 씨와 해금 연주자 하고은, 모든부 고석용, 뺑가리 신승균, 타악 최영호 씨가 될 예정입니다. 전통악기뿐만 아니라 기존 서양 악기도 화음을 더할 예정인데요. 이번 공연을 연출하게 되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의 진옥섭 예술감독은 이 흉곽을 드르륵 열고 심장을 덥석 쥐는 최고의 판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공연은 오는 4월 19일 오후 8시
맨해튼 뉴욕 시티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네. 장사 액신 사실 한 5, 6년 전에 시카고를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한 소리꾼, 굉장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공연 아주 기대가 되고요. 아주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약 8만 8천 명이 이 세금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09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0년 뉴저지주를 떠난 이들로 인한 세수 손실이 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1%가 플로리다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20%는 펜실베니아주로 이동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뉴욕시도 그렇지만 특히 뉴저지주의 높은 세율 탓이 큽니다. 뉴저지 부유층에 부과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은 8.97%인 반면에 펜실베니아는 3.07%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 상호 세금 협정에 따라서 펜실베니아에 살면서 뉴저지에서 일을 하더라도 펜실베니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세금 때문에 뉴저지를 떠나는 경향은 은퇴자 계층 외에 한창 일하는 연령의 주민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0년간 뉴저지를 떠난 주민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25살에서 44살이었습니다. 반면 44살에서 66살 연령대는 뉴저지에 머무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또 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세수를 줄어드는 한편 연금으로 나가야 하는 돈은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540여 명의 뉴저지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 상습세, 소득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뭐 영국, 런던 같은 데가 세금이 많아서 미국 쪽으로 유명 뮤지션들이나 어떤 부자들이 와서 산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도시별로도 세금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다닌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색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또 한편 뉴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구매를 했을 경우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뉴저지는 그 세금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아서요. 네네. 뉴욕에서 이제 비싼 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뉴저지에 사는 친구라든지 친지의 집으로 딜리버리를 부탁해서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시카고 지역에서 워낙 세일스 텍스가 비싸기 때문에 뉴욕에서 $100 이하로는 세일스 텍스가 따로 붙지가 않아서 오히려 뉴욕 쇼핑 가기 참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뉴욕이 아니라 뉴저지로 갔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뉴스 많은 도시 뉴욕 소식 우리 송지영 씨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두 분의 박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의료 선교사, 북한 선교까지 하고 계신 존리 박사님, 그리고 우리 알곤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계신 우리 송병문 박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모시니까 지금 오시는 길이 조금 힘드셨다고요? 예, 오시다가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빠듯하게 오셨습니다. 숨을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존리 박사라고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름을 좀 공개하시기를 꺼려하시는 이유가 북한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참 힘들고 그리고 또 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도 과연 북한 선교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그 미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미국 패스포트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을 섬기면서 그 아메리칸 패스포트,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것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네. 그래서 우리 해외 동포, 특히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면서 있는 저희 그 미주 동포들이 특별히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참 좋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원래 시카고 출신은 아니시고요. 예, 저는 동부에도 있었고 서부에도 있었고 예. 한 미국에 지낸 지는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시군요. 시카고는 이번에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오늘 우리 알곤 연구소에 송병문 박사님 함께 오셨거든요. 두 분의 인연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서부에 있을 때 같은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평신도로서. 그래서 너무 좋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를 만나러 오고 또 이렇게 방문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어떻게 오시면 이제 이분이 오시면 시카고에 이거 한번 꼭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두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예. 날마다 우리 친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 특별히 이제 이번 우리 저희 교회에 인바이트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선교 사역이라든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시카고에 와 있는 그 탈북민이라든가 네네.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요 격려를 하고 서로가 하나의 모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같은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또 공통된 부분이 두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구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굉장히 두 분 모두 석학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네.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제 저희 두 사이가 네. 동서남북을 다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서부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고 네네. 또 텍사스에서 교수로도 또 일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시카고까지 오게 돼가지고 다양한 그 환경을 또 접하고 예. 또 교수로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보내준 이유는 미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똑같은 그 비전을 가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공통점, 종교적인 공통점, 방랑적인 공통점 이렇게 다 가진 분들이라고. 예, 그러시군요. 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케네스배 억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민들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라고 그들이 원하지 않은 어떤 것들, 선교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위험에 처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한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특별히 이제 예민해하는 거, 네. 북측에서 예민해하는 것들을 잘 조심을 하면은 사실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쪽을 섬기고 또 같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그럴 때 그쪽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그 체제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북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빼올까 예. 아니면은 그쪽에서 이제 종교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선교지를 나눠준다든지 예. 그런 예민한 것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얼마든지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지원 사역이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잘 섬길 수 있고 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미 가 계신 분들이. 네, 가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이제 미국 동포로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중국에 있는 제중 동포 그쪽에서 네. 이제 조선족으로 부르죠. 예. 그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의 문화를 알고 중국의 언어를 알고 네네. 중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면은 다만 한국의 언어보다는 차라리 북측에 가까운 언어를 쓰시기 때문에. 액센트가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참 창세전에 그들을 그곳에 위치시켜서 중국이지만 북한의 바로 위쪽에 있는 동북 삼성에 위치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북한을 잘 섬기도록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고 잘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이 큰 역할이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위험하지는 않더라라고 하셨는데 좀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좀 자제하기만 한다면은 좀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실정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굶주림 배고픔 우리 북한 얘기하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달랐던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저희들 북한을 섬길 때 저희 그룹에서는 합법적인 것들만 주로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해서 저희들이 북한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전에는 중국이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고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국제 사회에서 따로 특별히 이제 중국은 북한을 항상 도왔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면서 역사상 아주 특별한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국도 국제 사회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이 나라가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제 북한이 남한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특별히 해외 동포들에게 더 많이 북한에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기를 바라는 오히려 많은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체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자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선교사들께서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의료 선교를 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래도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아직 배워가는 단계인데요. 네. 자기 영역에 맞게 너무 필요한 곳이 많은 그러니까 마치 아프리카에도 가보면은 많은 모든 영역에서 인프라까지 다 필요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프로페셔널을 갖고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 섬기든지 기회는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존리 박사님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의과대학은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심장내과를 여러 곳을 수련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북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실 역할들이 참 많은데 북한을 한번 가시니까 그곳에 내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그 일을 하실런지. 예, 저희들이 이제 나라들을 열방을 섬길 때 사실 열방을 섬기는 이유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인데 근데 예배가 없는 곳들 그런 곳들은 이제 먼저 선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섬길 때 특별히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어쩌면 가장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고 저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나아가고 있고요. 섬기고 예. 있고요. 근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 미주 동포 사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선교에 능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조선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선교가 필요한 나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 주님의 빛이 필요한 나라,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워낙에 이 지금 어려운 역할을 지금 북한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조금 공개를 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 하시다 보면은 우리 미국 여권이 이 패스포트가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셨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까운 나라 캐나다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우리 한국민들이 그쪽 이제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제 북한 선교에 나서는 그런 모습은 혹시 좀 보셨는지요? 그럼요. 제 미 동포뿐만 아니라 예. 캐나다 동포도 이제 faceless, nameless, 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동포들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네. 근데 더 인상적인 적이었던 것은 이제 현지에 들어가 보면은 외국 분들이 또 우리 북쪽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동포는 아니지만 예. 뭐 독일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 조국을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시나. 예. 참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뭐 국경이나 인종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섬겼던 그 대학에 네. 그 교수님이 이번에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평양 과기대에 풀타임으로 가셨어요. 그러시군요. 사실은 그 대학에 가게 된 동기도 예.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그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 참 이름은 너무 피상적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북한 사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수로 일했기 때문에 제가 시카고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미국 사이에 북한의 그 소식과 북한의 문화를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송병문 박사께서는 북한을 아직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러면 지금 방문하실 수 있는 여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잔니 박사를 이 시카고까지 모신 데는 단순하게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구 만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있고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경험했던 분을 이곳에 인바이트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시카고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저도 탈북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은 같은 동족이니까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너무나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진짜 지금 현재 북한에서 탈북된 지난 60년 동안 한 2만 한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들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나중에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은 막연하게 통일, 네, 이상적인 그런 통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잔니 박사께서 시카고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아마 미리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좀 공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서 네. 금요일 날 선교 보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EM 서비스도 했고 그다음에 또 건강 세미나도 저희 교회에 네.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탈북민을 좀 만나보게 됐습니다. 네네. 시카고에 탈북민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공개되기를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탈북민을 섬길 때 그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어줄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느냐면 네네. 우리가 그냥 주는 입장 그런 입장을 가지고 본다면 롱텀으로 보면 그것을 서로가 잃어버리는 그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예.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긍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국가관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그 사람 마음을 열려주는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라디오에 오늘 이렇게 사실 공개적으로 퍼블릭에 나오신 거니까 꼭 전하고 싶으신 이 메시지가 있다면은 우리 동포사회에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 코리아 한국은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나라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북한 노스 코리아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저희 같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후에 60년이 넘게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아 해외 동포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한국에 남한에도 갈 수 있게 하셨고 또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이렇게 이곳에 위치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는 그 때를 잘 알고 시대를 잘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대의 화두는 연합이고 통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섬기면은 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오시는 과정에서 좀 사고도 있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더 길게 듣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시카고 계신 동안에 알뜰하게 그 메시지를 다 전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선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뒷받침해 주시는 우리 송병문 박사님 같은 그런 역할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의 우리 코리안들의 미래를 위한 그 열정이 정말 큰 밑거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지금 현재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잔니 박사 그리고 우리 알곤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계신 송병문 박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네, 저는 잠시 후 라디오 정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공회 주인돈 신부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속에서 판단 멈춤이라는 문제를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남을 판단합니다.